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이 5급 행정관을 커피숍에서 만난 거 가지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이 부글부글하다고 합니다. 군 내부에 지금 폭발 일보 직전에 분노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영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진짜 이거 군에서는 말이죠.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별도 알고 있고, 그래서 똥별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행정관이 부르니까 쪼르르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가 사자성어로 기상천외의 한 일들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있을 수 없는 일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건 도대체 이게 설마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은 부터는 국군의 그 실현의 시대이고 국가 안보의 실현의 시대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육군 참모총장이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된 건데 2017년 9월달이라고 그러면 원래 장군 심사 준비 기간입니다. 그 이제 곧 장군 심사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그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이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행정관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 육군 참모총장이라면 말이죠. 그 직위가 뭐냐면 비상계엄 때 이 계엄사령관입니다. 엄청난 그 중요한 군 조직이자 최고 조직인데 그 조직의 수장인데 이분이 갓 변호사가 된 그 행정관 5급 행정관도 여러 급이 있죠. 5급 행정관이 장성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무슨 어떤 군 인사 시스템을 좀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국방부 앞에 거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만나 동승한 사람이 같이 그 5급 행정관하고 같이 온 사람이 육군 대령 출신인 지금 안보실에 가 있는 신모 대령하고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보실하고 인사수석실하고는 전혀 민정수석실하고는 다른 데죠. 그 왜 그 사람이 거기 갔으며 심대령이라는 분이 행정관 자격으로 갔으며 또 어떤 내용 때문에 거기 특히 중요한 인사 장성 인사라든가 육군 인사 이런 장교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다 그건 보안이 돼 있고 그거는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시스템을 같이 공유를 하러 가서 또 육군 참모총장을 거기로 불러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 자체도 장군 심사하는 막 그런 장군 뭐 그런 명단들이라든가 이런 걸 또 분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그 행정관이. 그러니까 앞뒤 전후가 전부 다 미스테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7사단장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수 장군 참 그 애국심이 강하고 반듯한 그 장군이 견디질 못해서 자결을 했고 무엇에 견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견디지 못해서 자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장군이 그런 식으로 장군이 예비역에 대해서 그 조사받은 그 현역 시절에 있는 것으로 해서 자결한 건 금시초문이고요. 그리고 참 훌륭하고 반듯하고 그 세월호 사건을 갖다가 위해서 자기도 굉장히 노력하고 한 이분인데 거꾸로 이렇게 자살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건. 그 다음에 이런 애국적인 사건이 있는 반면에 군 7사단장이라는 사람은 평화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38 거기 비무장지대에서 이게 자른 그 철조망을 갖다가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거기 온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에게 선물로 주면서 그 내용이 평화 운운하고 말이에요. 군인이 평화 운운하는 겁니까? 군인은 전투에 임해서 눈을 부릅뜨고 적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어야 그게 군인이지. 이건 무슨 평화 운운하면서 7사단장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래서 한번
대한민국 군의 현주소, 위기의 현주소를 그대로 연출하더니 보여주고 예. 있는 거죠. 이거는 느닷없이 또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17년 9월달 장성심사, 장군심사 바로 직전에 그 시기에 육군 참모총장이 인사 시스템을 갖다가 알고 싶어 한다 하면서 5급 행정관한테 그 만나러 말이죠. 거기 갔다는 그 뉴스를 보고요. 이거는 개탄을 금치 못하겠어요. 이게 우선 중요한 게 청와대가 비서실의 길을 어떻게 살려놨길래 어떻게 감히 5급이 육군 참모총장을 갖다가 만나자고 할 수 있느냐. 우선 이런 문제가 있고, 군이라는 거는 계급구조라는 게 군도 계급구조, 공무원도 계급구조, 경찰도 계급구조, 검찰도 계급구조 다 이렇게 계급구조로 돼 있는데 그 계급구조에 맞는 적격한 그런 레벨이 있습니다. 있죠. 예를 들면 육군 소령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어디 급에 또 속한다. 몇 년간 복무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등등 이런 걸 모든 걸 취합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육군 대령이면은 이사관급이었습니다. 이사관 레벨이고. 근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이 조정하겠죠. 그건. 그런데 이 지금 참모총장이라면 소위 비상계엄시에 비상계엄사령관이 되는 그 직책이 엄청난 직책이죠.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직책이죠. 이런 직책이 국가안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이렇게 갈려 있고 대치되고 있는 이 70년간 대치된 이런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스트입니다. 어떤 포스트보다 가장 중요한 포스트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이 육참총장이 이 5급 갓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캠프인지 뭐 민주당 무슨 대선 캠프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거기 언론에 나온 거에 가면은 거기 법률 지원단 일원으로 뭐 그냥 거기 변호사 된 지도 2달뿐이 안 됐대요. 변호사 이런 사람이 한테 불려 나가 가지고 인사 시스템을 알겠다. 그리고 이 육군 참모총장은 말이죠. 지금 뭐라고 자꾸 말이 바뀌고 지금 언론에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막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육군 참모총장이 5급 청와대 행정관에 의해서 하여튼 만나서 거기서 인사 시스템을 갖다가 얘기를 논의했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진짜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과거의 예비역 장성들이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정말 과거를 잊어버리고 통곡했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있을 때 이렇게 장성들, 예비역 장성들 보면 주변에 이제 장성들이 있습니다. 장성들도 있고 대령들도 있고 중령도 있고 있지만 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강했어요. 거기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군인. 그러니까 군자가 앞에 붙어 있는 거지. 군인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앞에서 희생한다. 진충 보고 가면 나를 버린다.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이런 자세로 전부 다 일하고 어떨 때는 말이죠. 뭐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군화서부터 완전히 전투복 차림으로 그렇죠.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국가가 어려울 때는 북에서 도발하거나 이럴 때는 비상으로 계엄 후방부대까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육군 참모총장이란 이 부라면 정말 육군 참모총장을 한번 보고 예편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몇 사람밖에 없죠. 사단 정도 보기 있는데 이런 총장이 5급 갓 변호사 돼가지고 말이야 청와대 행정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다방 카페 같은 데서 카페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카페 총장 아닙니까? 이 어떻게 육군 참모총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카페 총장 좋네요. 그 카페 면담 조사 뭐 그러니까 또 카페 면담 언론 보도에 하면 카페 면담 조사 금지령을 내렸대요. 이게 왜냐하면 이 육사 출신인 그 김 총장이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아마 좀 그래도 잘 나가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군사합의를 쓴 장본인이 송영무 장관 아닙니까? 이 양반은 해군 출신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때도 해군 출신 윤광웅을
했었어요. 윤광웅 이하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시키려고 굉장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위태위태하게 한 장관인데 이 송영무란 사람도 말이야 이번에 보니까 국방개혁 2.0을 갖다가 하면서 김 총장하고 갈등이 많았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육군으로서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 했지만 이 사람이 역부족으로 됐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뭐 이분을 갖다가 내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말이죠. 육군 참모총장 했으면 별을 잡아치우고라도 자기 신념껏 해야죠. 그렇죠. 왜? 자식 어디서 나를 만나자고 그래? 맞아요. 그건 누구야? 그러니까 그 정도 패기. 그 정도 패기. 그러면 그 보좌관이나 부관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참모총장 부관이면은 말이죠. 완스타인가 될 겁니다 아마. 완스타니면 대령입니다. 완스타고 보좌관은 완스타들이고 대령들이 원래 수석부관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수행부관하는 뭐 중령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수행부관이나 거기 비서실 사람을 시켜가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나서 할 수 있긴 있대. 그렇죠. 단 인사사령부가 왜 있습니까? 인사사령부가 인사에 관련된 최고의 그 지휘부입니다. 그럼 인사사령부하고 청와대하고 정식으로 협조를 해서 만나서 조용히 해서 육군 총장한테 올라가야지. 시스템을 갖다가 실무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총장한테 알라는 건 이거는 총장의 보관을 알려 했던 거 아닙니까? 총장의 보관을 알려 했던 거는 총장의 마음속 소위 육군 총장으로서의 결심 상황 이런 부분을 알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말이죠. 거기 같이 이유 없이 참가했던 무슨 이유로 참가했는지 모르지만 안보실 심행정관이란 현역 대령이 바로 그 장군 심사에서 대구 장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갖다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 육군 총장 참 이걸 보면서 작년 9.19 우리 판문점 회담 이후에 그 평양회담 했지 않습니까? 송영무가 군사합의서서 송영무 잘 아시죠? 송영무 장관. 해군 참모총장 하신 분인데 해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는 잘 하는 듯 소신이 있는 듯 해서 저도 칼럼을 써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무리예요, 이렇게 힘도 좀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무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점점 이분이 좀 약해지더니 말이죠. 저희들은 약해진다는 게 강해지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군으로서 국가 안보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은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판문점 회담이 이 평양회담의 군사합의서가 그게 어떤 전문가들이 쓴 겁니까? 자기들이 쑥덕쑥덕한 거지 지금 내용이 어디서 만들어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 국방 전문가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습니까? 네, 이 전문가들 팀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국방개혁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병력 감축을 다 했죠. 지금 병력 기간도 다 단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체제 수호를 위해서 선봉을 섰던 체제 수호란 건 대한민국의 과거의 체제가 아닙니다. 헌법 체제 하에 헌법을 수호했던 기무사를 폐지했죠. 그리고 뭐 기무 무슨 사령부로 바뀌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공 분야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대공 분야를 없앤 건 말이에요. 이 참모총장 할 때 지금 한 겁니다. 이게 이 대공 분야를 없앤 거는 대공 분야가 보십시오. 간첩이 만약에 군에 침투했다 할 때는 이 군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깥의 간첩하고 전부 연계가 돼 있어서 지령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첩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도 터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대공 분야에서는. 이 대공 분야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군이 도대체가 군의 역할, 정말 지금 이 대한민국 이 국군이 가장 정예의 국군이라는 그 세계적으로 평이 있었던 데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히 무장해제한 기분이죠. 왜냐? 판문점에서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GP들 전부 다 있는데 저쪽에 30여 개가 있고 우리가 12개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12개 자기 12개
파괴했다. 그럼 저쪽은 다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쪽은 눈 뜨고 그 안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 그러니까요. 뱅카에서. 참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중정찰을 중지했지 않습니까? 이 공중정찰을 안 하면은 적의 동향을 우리가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상대는 핵을 하고 언제나 도발적인 그 침략자들입니다, 저기. 침략 근성을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 나라를 지켜줘. 왜 그러냐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또 국토를 보유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저기 한강 하구에 그 문제를 철책선을 또 없애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 거기다 남북 철도를 놨는데 지금 남북 철도가 뭐가 그리 급합니까? 아유, 북한하고 철도 연결해봐야 누가 타겠습니까? 진짜. 그건 누가 타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재가 풀려야 된다. 국면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아니냐 이게 저 북한의 비핵화인데 맞습니다. 이제 북한이 비핵화 김정은 저 신년사 못 봤습니까? 여차하면 다른 길로 김정은이가 이 남쪽으로 좀 방문해 줬으면 하고 목을 메고 애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김정은 신년사를 갖다가 분석을 딱 해서 다 아전인수로 분석하는데요. 거기에 딱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이간계, 한국하고 미국을 갖다 이간시키는 게 거기 목표가 딱 우리가 내용 분석하면 딱 그거 하나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남쪽 사람들끼리 갈등 일으켜 가지고 지금 남남 갈등 증폭을 시켜 가지고 이 소위 내부적인 소요를 갖다가 유발시키고 또 거기에 이래놨지 않습니까? 거기 전략사선 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요. 한국 정부에 압력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외국하고 훈련하지 마라. 아니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정 간섭이에요. 내정 간섭에다가 너희들 주고 우리한테 항복해. 결국은 이게 항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김정은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 정말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오늘 육군참모총장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왔지만 육군참모총장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칠사단장 같은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까운 애국장군인 이재수 장군 같은 분이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장군들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가슴 아피 보면서 도저히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하고 좌절해서 쓰러진 거 아닙니까? 스스로. 이 나라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더더욱이 뭐 이 조사 명령이 조사를 하지 말라. 이 군 내부에 그 조사를 금지하는 그런 명령이 나갔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사후 조사라도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군 총장이 당연히 조사해야죠. 4급 5급한테 가가지고 저기 카페에서 말이지. 카페 총장이 돼버렸으니까. 카페 총장.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조롱을 받는 겁니까? 이 카페. 그러니까요. 이 신성한 군이 말이죠. 군은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군은 명예를 가지고 살고 사기를. 그러면 이 총장이 지금 이 5급 공무원에 의해서 카페에 가서 장성 진급 심사의 시스템을 갖다가 알려고 서로 토론을 했다. 뭐 얘기를 했다 치면은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했다고 하면은 그 군율이 쓰겠습니까? 군령이 쓰겠습니까? 안 쓰죠.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위험한 건 말이죠. 이 군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군은 철통같이 적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눈을 부릅뜨고 항상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됩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헌법 수호를 하는 최후의 보루가 군인입니다. 그런데 총장이 카페에 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런 게 이제 다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SNS 타고 이제는 병사들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보안성이 너무 없어졌어요. 군을 너무 이렇게 허물어지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막 그냥 SNS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이제는 소위 군이란 건 좀 이렇게 폐쇄사회적인 군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알죠.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우리의 하늘같이 보이는 육군 참모총장이 자기 또래 5급 행정관에 불러서 카페에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중요한 장군 심사 내지 장교 무슨 심사 뭐 그런 규정이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 가지고 대화를 했다. 이게 신문에 언론에 밝혀지고 하니까 지금 그 심정이 난립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군 문제 가지고 이 밖에 나와서 내가 군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군 문제 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군 문제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총장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걸 밝혀준 거예요. 송영무하고 김 육군 총장하고 갈등이 상당히 있었다고 언론에 발표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국방개혁 2.0을 두고 지금 국방개혁 하나 만들어낸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는 뭐 때문에 갈등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면 군이란 건 구조적으로 말이죠. 참모총장은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별 한 개 달았으면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있으면은 저 별 하나 달아준다 그러는데 저 그만두고 그냥 의사 개업의 길로 나갔어요. 그렇죠. 네. 예. 대령까지 예. 계시다가. 저는 그런 제안도 받았어요. 네. 네. 근데 내가 이런 생각입니다. 군은 명예로, 나는 대령으로서의 그만뒀지만 주치하면서 명예롭게 살았다. 이 군 참 그 시절이 아름답다. 나는 굉장히 미화되어 갖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나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로 내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도 많이 하고 너무 정말 휴가도 없고 말이죠. 그냥 24시간 근무하고 막 이런 때도 보통 많고 이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명예를 가지고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군 후진들도 그런 명예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렇게 다 명예감을 갖고 지금 다 열심히 나라 국방을 지키고 있는데 느닷없이 별들이 이렇게 자꾸 휘청거리고 있는 걸 본다면 그 아래 그 군인들, 애국 군인들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의 과제입니다.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 너무 화를 내시니까 혹시 또 혈압이 높으셔서. 혈압 안 높아요. 혈압 안 높으시고 맨날 운동하시니까. 매일매일 운동하시니까. 운동 매일 하죠.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장군을 달게 되면, 복장도, 그리고 그동안에 입었었던, 사병과 똑같죠. 예를 들어서 대령들도 비슷한 워커의 군복 스타일에 이렇게 똑같이 하다가, 장군을 달게 되면은 다 달라지죠. 모든 다 게. 많이 달라지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의 처신이 중요하고 국가의 엄청난 의무감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바쳐야 된다는 그런 진충보국의 정신이 더 많이 부과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양영태 박사님이 오늘은 별 5개 단 분 같습니다. 더 우러러 보입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뵐 텐데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제 신문 봐서 이제 정치면을 갖다가 제가 원래 정치 칼럼니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또 정치 패널이고 그래서 텔레비에서는 텔레비전 종편들 같은 데서는 모가지가 잘렸으니까 신의 한수 계속 모가지 잘린 그래도 이것이 정치다를 갖다가 내가 거기서 모가지를 최종적으로 잘렸는데 그냥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고군분투하는 TV조선 또 고군분투하는 조선일보 없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존재하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치과 잘 되기를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태 박사님은 예치과라고 여의도에서 크게 치과를 개업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치과 일도 치과 일이지만 이렇게 또 애국 활동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으로 또 신의 한 수 응원해 주십시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콱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팍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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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